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담은 그 영화가 새몰이를 하면서요. 그분들의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름 모를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중에서도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활약을 많이 하셨다는 사실 또 새롭게 알게 그렇습니다. 됐죠. 여러분 유관순 여사 잘 아시죠? 사실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은 그분 외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계기로 찾아보니까요. 그 시절에도 그렇게 여성의 사회활동이 오늘날과 달랐던 그 시절에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까지 국가보훈처가 포상한 여성 독립운동자의 숫자가 248분이나 됩니다. 네. 그 밖에도 많으셨겠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4분이시고요. 한 분은 미국에 계시고 두 분은 또 이제 투병 중이시고 그래서 오늘 모시는 이 오희옥 지사님께서만 그때 상황을 또 유일하게 증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바로 모셔서 당시 이야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생생한 증언이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보시면서 오희옥 지사님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티벗으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5분 추첨해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어서 오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지사님. 예, 저희가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사님이라 해서 이렇게 씩씩한 여성 어르신이 나오실 줄 알았더니 아주 소담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어요. 네. 예전에는 키가 좀 크셨다면서요, 지금보다는. 키가 줄었어요. 많이 줄어드셨어요? 네, 10cm 줄었어요. 아이고. 어우, 그러셨군요. 골다공 뭐 때문에. 네. 예. 올해 연세가 네, 89세요. 네. 근데 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나이는 90이시라고. 전혀 그렇게 그죠? 안 보이세요. 예, 한 살 깎아드려요. 89으로 저희가 알고 있을게요. 아니 예. 근데 전혀 그렇게 89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예. 저희랑 대화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죠? 네. 보통 어르신들이 왜 좀 눈이 침침해지시거나 귀가 어두워지시는데 지사님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네. 귀도 눈도 밝고. 예. 저 어머님이랑 동갑이신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 잘 안 들리셔가지고 맨날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정정해 보이셔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네. 그나저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암살. 네. 예, 아, 예. 네. 봤어요. 어떠셨습니까? 아주 통쾌해요. 여자분이 막 총으로 일본 놈들 막 쏴 적은데 참 아주 통쾌해요. 예. 아주 용감하고. 실제로 아무래도 그 그렇게, 영화가 예. 그냥 그 어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또 직접 선생님의 이야기이시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되게 나오는 남달랐을 그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 전지현 씨의 역할을 혹시 오 지사님께서 하셨던 예. 그 비슷한 역할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런 거는 나 지금 못하죠. 근데 당시 무장투쟁을 준비 중이셨다면서요? 네, 당시 그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때, 저 광복군, 거기서 OSS 그 훈련을 다 받고요. 그리고 막 이제, 우리 땅을 이제, 저기 낙하산으로 투하하려고 했는데, 며칠 조금만 더 저기 했으면, 실행할 수가 있는데, 저 미국 B-29 비행기가 이제 원자 폭탄을 입은 그 무슨 저기 섬에다 던진 바람에 네네. 우리들은 이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럼 훈련까지는 다 예, 받으셨는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예. 실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 낙하산 훈련 이런 거 다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죠. 정말요? 우와. 네. 아니 여자 몸으로 무섭고 두렵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직 직접 그걸 못했고요. 우리 선배님들, 네, 네. 그나저나 그렇게 활약하셨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계셨다는 거 저희가 후손들이 이렇게 몰라서 참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좀 서운하셨죠? 아유, 네.
예, 그렇죠. 네. 실제로 버스 타고 그러면 가끔 기사님들하고 다툴 일도 있으셨다면서요? 네. 아, 여자도 이런 거 있냐고 그래요, 막. 보험카드. 그래서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2학년 때도 유관순 누나가 나오는데 왜 그걸 몰랐냐고. 아주 그래요. 여자도 그런 거 있냐고. 그래서 수십은 다퉜어요. 예. 여러분, 여성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많이 계셨습니다. 네. 보험카드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지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유관순 열사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열사, 의사, 지사 조금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열사 같은 경우는 죽음으로 한거하신 분들 얘기하고 의사 같은 경우는 안중근 의사. 네, 큰 공을 세운. 그렇죠. 무력으로 무력으로. 한거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분들은 지사님이라고 저희가 예. 칭호를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지사님, 네. 그 시절로 좀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예, 지사님이 14살 시절,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때는 우리 광복군 시작이죠, 그때는. 이제 우리는 가도 선전, 길에 나가서 마이크로 선전하고 일본 놈들의 악행 그걸 선전하고 그리고 또 무슨 연극, 가무, 가극무용 그런 것도 해서 군자금을 좀 조달하고 예. 그리고 저기 호방 거기 이제 혹은 가서 편지 같은 것도 전달하고 예, 정보 수집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14살 소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예, 선배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죠.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활동하기가 어려우셨고, 지사님은 가족과 함께 일찌감치 중국에서 태어나신 거죠? 예,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만주에서 태어나셨고, 만주 일대 또 상해 일대에서 그런 독립운동을 하신 겁니다. 근데 14살 소녀가 그런 비밀 지령을 전달하고 그런다는 걸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예, 그래도 어른들이 선배님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도 다 같이 이제 협조한 거죠. 사실 지사님은 3대가 독립운동을 하신 네. 정말 예. 독립운동에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사님과 같은 분들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나셔서 온 가족이 다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예. 저 할아버지께서는 1905년 그때 의병으로 여기 안성 여주 죽산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그렇죠. 저 아버지는 그때는 12살인데 이제 자라서 이제 만주를 가서 시흥무관학교 거기 졸업하시고 예. 또 거기서 교관하고 예.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태어났어요. 만주에서.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만주에서 이제 또 일본 이제 자꾸 중국을 또 쳐들어오니까 저 아버님께서 또 우리들을 여기다 뒀다가 일본 글 배우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중국 북경으로 나오라. 그래서 그 북경을 나갔어요. 그 북경에서 이제 북경선 천진 남경 가니까 김구스님 여러분이 다 거기 급적해서요. 예. 상해에서 이걸로 오셨어요, 다들. 그래 거기서 이제 만나서 예, 저도 이제 어른들 따라서 독립운동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몇 달 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김구 스님께서 저기 비밀 공작을 시켜서 청년 몇 명 데리고 북경 가서 검은빵을 차렸어요. 예. 거기 차리고선 일본 놈 높은 사람들 오면 저격하려고 안중근 여사, 윤봉길 여사 같이 저격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실패했어요. 우리 일본의 밀정. 그 영화에서 좀 밀정이 정말 있었군요. 밀정한데 어떻게 들켜서 전부 다 잡혀서. 예. 그래서 나는 끝끝내 감옥에서 나는 끝끝내 중국 사람이다. 그때는 이름을 중국 가면 다 이름을 고쳤어요. 중국식. 네.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오광선인데 원은 우연지 고쳤어요. 우연지.
예. 중국식으로 해서. 네, 예. 그걸로 거기서 나는 끝끝내 중국 사람이다 하고선 버티고선 시흥무관학교 나왔다는 뭐 금방 총살이지 독립군이라고. 예,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3년을 지내고서 한동안 우리는 이제 중일 전쟁이 자꾸 이제 일본군이 자꾸 쳐들어와서 남경이 이제 함락하게 됐어요. 예. 네, 그때는 우리도 이제 안 되겠다. 김구선님 다들 저기 큰 목선을 구해서 이제 피랑 가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예, 피랑. 당시 그러면 예. 그 오지사님께서는 아버님의 권유로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죠. 예. 저는 그 후로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아, 보실 수가 예. 없었군요. 그때 일본은 재패 신의주 감으로 갔어. 투옥당하셨으니까요. 네, 감옥 복역하시고 우리는 그냥 남경 뒀어요. 남경. 그래서 남경에서 김구선을 따라서 피랑 갔어요. 그 후로는 저는 해방 후에 10년 동안 해방 후에 못 네, 만나시고. 아버지 와서 만났어요. 그러셨군요. 8년도, 그러면 예. 중일전쟁에 8년을 했어요. 그냥 10년 후에 해방 후에서 아버지 만났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네. 그 전에 1939년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 때 네. 여기에 언니와 같이 들어가신 건 자발적인 의사셨던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요주까지 피랑 가는데 그때 우리 2층에 바로 청년들이 계셨어요. 그때 그분들이 요주 청년 공작대를 조직했는데 그때는 우리는 2층 자주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주 신청했어요. 이 우주 가입하겠다고 언니하고 둘이.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예, 거고 그때부터 실제 지령을 전달하려다가 전달 못하신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예, 못한 때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예, 편지 같은 거 전달하고 할 때 아이고 이걸 못했네 하고선 막 그냥 조바심 남아서 이제 그랬어요. 실제로 전달을 해야 그 학도병이나 독립군들이 살 수 있었는데 예, 연결이 되죠. 네. 근데 실패한 경우도 있으셨다면서요? 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 편지를 전달 못할 때 그것도 거기 사람들은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련령 가져와서 마음이 언짢았어요. 아니 근데 얼마나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떨리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졸이면서 그땐 중국 학생으로 그냥 다녔으니까 그 후방에는 아직 일본군이 많이 주둔하지 않았어요. 자꾸 그 사람들은 자꾸 전진하느라고 후방 이제 백성들이 이제 와서 이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많이 이미 백성들이 많이 주둔하지는 못해서 그때는 좀 자유로 사실 예, 한번 눈앞에서 지령 전달을 못해서 그런 장면을 보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예. 그런 적이 있어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까? 네. 지사님이 한 번은 그 후방으로 후퇴하라는 내용을 전달하셨어야 하는데 눈앞에서 바로 놓쳤다면 그 전달을 못 하셨다면서요. 예, 그런 예.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학도병한테 전달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전달을 못 하신 거예요. 네, 못했어요. 왜요?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어디 숨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달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아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또 해결을 또 했어요. 아유,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고 드라마에서만 봤지 어떻게 감히 그때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독립운동 우리는 사실 교과서에서만 배워가지고요. 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나라에 대한 혹은 민족에 대한 이런 생각이 없더라면 그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서워서.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 목숨을 무릅쓰시고 하시던 활동 중에 그래도 가장 이런 거는 보람 있었다 하시는 기억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런 때는 편지 같은 뭐 전달하면 갔다 오면 아주 그쪽에서 또 무슨 회신이 또 올 때 그때는 아주 기쁘게 느꼈어요. 임무를 완수하셨을 때. 임무를 완수할 때. 예. 그리고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지만 연극도 하고 무대에 오르는 일도 있으셨다면서요? 예. 예. 그때 중국 청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극장을 하나 얻었어요. 양쪽에서 전부 다
연극, 뭐 저기 노래 다 여러 가지 했어요. 매표, 표를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중국 청년도 반 주고 우리도 청년도 반 주고 예, 그 군자금에도 보태고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리 알릴 길이 없으니까 가두선전 예. 그 길거리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다를 알리거나 연극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알리셨던 거예요. 네. 그런 활동들을 그러세요. 하셨군요.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의병장이셨고요. 네. 당시 명사수셨다면서요? 예, 예, 아주 활을 잘 쏘셔요. 아주 백발백중. 대회 나가면 1등 하셨다고. 예. 그러다가 투옥돼서 한 8년간 옥살이를 8년 진역하고 나오셨는데, 그러다 야정을 만주로 우리 아버지가 오시라고 해서 만주로, 아버지는 만주 먼저 건너가시고, 시흥문관학교. 건너서 할머니, 어머니 다 등에다 지게를 지고선 이불 압록강을 건넜어요. 예. 그래서 만주에 가서, 네. 예. 저 어머니께서는 또 아주 건장하시고 체격이 좋으세요. 네. 쌀 한 가마를 치세요. 어머니가 예. 그래 거기 만주에 가니까 맨 나무가 수풀이 많죠, 그냥. 그 나무를 전부 다 잘라서 논밭을 만들어서 예. 거기서 제일 부자가 됐어요. 대관까지 일꾼을 하셨군요. 7명 데리고선 농사를 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주 독립군 이제 밥을 하루에 12가마씩 불을 떼서 그냥 예, 하고선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아유. 그 요즘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예, 화제를 모으고 아주 있는 그냥.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이 그대로 선생님에게는 실화였네요. 그죠? 현실이었어요. 네. 선생님 저희가 아버님 선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좀 같이 볼까요? 네, 네, 네. 예. 당시 사진이 남아 있을까 싶은데 남아 네.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 모습이 아버님 네. 사진이신가요? 제 아버님. 닮으셨어요. 네. 그러게요. 아버님 닮으셨네요. 신흥무관학교 출신. 예. 교관하고. 우리 지금으로 지금 최정예 군인이셨던 거죠. 그렇죠. 예. 최고 엘리트셨고 아주 무관으로서도 아버님은 이렇게 뵙기에는 아주 이렇게 엄해 보이시는데 실제로는 어떠셨습니까? 네, 아주 자상하세요. 예. 그때 우리가 중경대 놔주고 거기서 이제 지금 저들이 소학교를 다니는데 아버님께서는 그때 철도국에 다녔어요. 중국 철도국. 생활비 조달하느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일찍 오실 때는 학교에 와서 우리 손목을 잡고 오시고 그리고 밤에 이제 오시면 저기 맛있는 인절미, 꽈배기 떡 그런 것도 좀 사가지고 들어오고 예, 우리들 먹으라고. 그리고 또 먹청이 또 좋아하세요. 노래를 또 잘하세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하모니카도 불고 예, 그러시던 분이 며칠 후에 어디 갔다 오신다고 해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10년 후에 아버지 만났어요. 10년 후에. 예. 그러니까 그 시기는 이제 해방이 된 후에 아버님 다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아버지 없는 서름을 이제 겪으면서 10년 이상을. 임시정부 다 따라가서 갔죠. 예, 방금 보셨던 선치께서는 그 중국 일대에서 22년간 특수 임무를 수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옥 당시에 아주 고문도 심하게 당하셨다면서요. 네. 저기 주전자에다 고춧가루를 타서 그 매운 고춧가루를 이제 형을 코로 입으로 막 넣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가시나무 같은 거로 손가락을 다 찔러서 막 실신하게 만든대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참으로 보면 또 깨나고. 그러니까 아주 뭐 그런 형이 왜 무척 많아요. 형이. 예. 어찌 보면 살아 돌아오신 게 정말 다행. 네. 신기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8년 이제 지나고 나오셨는데 늘 장이 나쁘세요. 설사 자꾸 하세요. 뭐 같이 2년 동안 모셨는데 그래서 나는 만주로 북경에서 만주로 가야겠다. 여긴 심심해서 못 견디겠다. 왜 만주에서 2년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냥 거기 이제 산에 만주 산에 모셨는데 한동안은 우리 중한 교재가 없었어요. 한동안 문 닫네. 그래서 그냥 그랬나 보다. 우선 무용고자 오래된 분묘는 무용고자는 그는 전부 다 불을 태워서 400리길 받다 버렸대요. 예, 한중수교 이전에. 예, 그래서 할아버지 시신도 못 모셔오고 예, 이거 헤어져야 것도 했어요. 그럼 아버님하고 떨어져서 지내실 때는 어머니께서 살림을 어떻게 꾸리시나요? 예. 아까 그 논밭 개간하고 다. 네. 너무 그런데도 가서 산 같은 거 비탈이 뭐 좀 있으면 그걸 또 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야채 뭐 채소 같은 거 심어서 우리는 이제
그리고 병아리도 길러서 시장에 가 앉아서 팔기도 하고. 우리는 가족 배급살만 타요. 남자분 임시정부 남자분들은 월급이 있어요. 우리는 배급살만 타고 그러죠. 그거를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어머니가 또 병아리도 길러서 갖다 길에 가서 앉아서 팔고 막 그렇게 생활을 하세요. 우리 어머니 무척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셨겠어요. 실제 그 남동생은 유복자 아닌 네. 유복자처럼 자라났다면서요. 유복자는 걔는 또 10살 돼서 해방 후에 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으셨겠어요. 네, 서러운 일이 많았어요. 남들이 없으니까요. 또 한 번은 그 애기 엄마가 중국 부인인데 중국 분이요. 우리 동생하고 그 아들하고 이제 놀다가 머리를 던졌나 봐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냥 막 와서 우리 동생 때리라고. 내가 마침 그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요. 근데 그 보니까 안 되겠어. 얼른 가서 들어가라. 그래서 문 닫아라. 하고 이제 막 쫓아가서 막 문을 콱 합니다. 나는 그냥 못하겠지. 그때는 나를 또 때리고 막 그러고. 아이고, 난 차마 그냥 때리지 못했죠. 아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시장 갔다 와, 병아리 팔고 오다가 그 얘기를 듣고선 안 되겠다 하고선, 그 큰 동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동서는 맏동서는 우리가 한국 분이니까 그분이 가서 동서 보고 왜 애들 싸는데 네가 그렇게 막 해갖고 때리냐 하거든. 야단 좀 치고 왔고요. 아이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맺힌 한이 아이고 독립운동 하려면 가족을 이루지 말고 해야 됐다. 그 지금 한들만 우리가 고생 이렇게 하니까. 가족이 너무 고생하니까요. 이런 독립지사님들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찍으셨던 사진을 몇 점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어떤 사진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차리석 선생님 한갑대군요. 예, 예. 네, 네. 지금 저 한갑. 동그라미 돼 있는 분들을 좀 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유. 저기 우리 어머님 계시고 아, 어머니 예. 단발머리이신 네. 분, 어머니. 오른쪽에 계신 저 분이 위에, 어머니. 예, 오른쪽. 오른쪽 위에 계신 이 아래는 김구 스님 저기 계시고 김구 선생님이 네. 가운데 네. 앉아 네, 계신 가운데. 분, 김구 이 선생님이십니다. 아래는 또 나고 이 아래. 아, 왼쪽에 앉아 있는 예, 네, 여기. 네. 단발머리. 꼬마 아이가. 예. 저건 또 우리 남동생. 아, 예. 맨 앞줄에 앉아 있는. 5살 먹었냐 남동생. 아, 그렇군요. 정말 예. 역사적인. 보니까 1941년에 찍은 사진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가 네. 어디 중국 중국 중경 우리촌. 우리촌, 중경. 네, 우리 마을. 토교 우리촌이요. 아, 거기서 배 타고 2시간 앞면 중경이요. 우리촌은 토교. 예. 우리촌이라는 거는 한국. 독립운동가들 그렇게 이름을 가족들이 지으신 거기 거예요. 집이 세 동 있어요. 세 동. 아, 예, 예. 예.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모여 네. 살던 곳인데요. 가족들이 당시 모여 이 살던 사진에는 조성환 선생님, 이청천 선생님, 박찬익 선생님, 김구 선생님, 주성님, 그리고 차리서 선생님, 이시영 선생님, 네, 주한구 조성환 선생님들이 선생님. 예, 자리하고 다 계십니다. 계시네요. 정말 네.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우리가 네. 이분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가족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아, 오희옥 지사님과 어머님, 동생. 역사적인 교과서에서 주인공들과 보던 함께 하셨네요. 사진밖에 못 봤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예,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또 네. 한 장의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도 이 사진 좀 확대해 저기 놓은 김구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계신 네. 게 김구 네, 선생님. 네. 여기도 저고. 예, 예. 나. 예. 지사님 지금 모습이 있으시죠? 예전에. 예. 이때가 한 열 몇 살, 그죠? 네. 예. 10대 10살. 소녀 시절에 지사님. 네. 김구주성님. 네. 예, 지금 보고 계시고요. 다음 사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아, 아, 이거는 임시정부 환도할 때. 예. 우리나라 환도할 때. 예, 예. 나올 때. 그 이제 네. 기념하시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시군요. 네. 8.15 광복절 이후겠어요, 그러면. 네? 8.15 광복 이후에. 네, 이제, 이전에. 이제 아니,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자. 이전이죠. 예. 아, 이전에? 네, 해방돼서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예. 환도할 때. 네네, 환도에서 네. 돌아오겠다고. 8.15 후에. 여기도, 네. 예, 앞에 지금 설명해 주시죠. 우리 형부. 아, 네. 좌우에는 네, 우리 왼쪽에 동생. 저 위에 애기가 이렇게. 10살 예. 됐대요. 네네. 네. 저기는 우리 언니. 아. 저 맨 위에는 나. 아. 맨 위에. 네. 아, 당시 중국 사천성 중경 임시정부가 있는 곳에서 20리 정도 떨어진 토교 우리촌에서 찍었던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독립군이- 중경시에서 찍은 거예요. 네네. 네. 그러고 환국 보니까 기념으로 그 찍은 사진이에요. 김구 선생님과도
굉장히 가깝게 교류하셨던 네. 모양이세요. 예.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했죠. 예. 실제 김구 주성님과 두 아드님이 지사님 댁에서 머무셨던 적도 있다면서요? 그때 모셨어요. 1년 동안 모셨어요. 아, 1년 동안.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김구 예, 주성님과? 예. 그때는 그 둘째 아드님은 저보다 5살 위요. 언니보다 3살고. 소꿉장난 친구요. 뭐 소꿉장난 사오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우리 너 친구. 아, 예. 그래요. 네. 실제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예뻐해 주셨다면서요? 예. 딸처럼. 그때 학교 이제 방학 때는 심심하니까 내가 이제 붓글씨를 쓰는데 김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야, 효가, 예, 붓을 큰 글 쓸 때는 이거 팔꿈치 대지 말고 들고 써라. 그때 그 교훈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서 그런데 지금도 이제 서예 쓰지만 지금도. 네. 글씨 쓰는 그 친구분 따님이라고 할 수 있는 동지의 따님한테까지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김구 주성님과 두 아드님. 예, 여기 큰 아드님, 저긴 김신 작은 아드님. 아, 그렇군요. 네. 역사 속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오희옥 지사님께서 조그만 이 수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한번 제가 이게 아주 들고 보여드릴게요. 역사적인 수첩입니다. 네. 이게 이 수첩이 예. 먼저 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는 그 지사님 오지유. 예. 네. 중국 이름 말로 오희옥을 오지유 그래요. 발음이. 1941년 네, 41년 때 내가 그때 6학년 때인가 수를 놨어요. 그 수첩을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여기 수 놓은 거예요. 이름을 쓰신 예. 게 아니고 이게 지금으로 치면 무슨 천이라 비단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예, 비단으로 만든 공단인가 비단. 감히 예. 손대기도 죄송스러울 정도의 예, 정말 이 그때 보시면 벌써 놀라실 70년이 겁니다. 넘었네요. 예, 제가 한번 그러네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예. 예. 저희가 감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때 광복은 청년들 그 2층에서 막 조던하고서 훈련 받는 중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려보냈더니 다들 하나씩 써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시 그 광복군 청년들 예. 지사님한테는 오빠들한테 서명을 받으신 거군요. 그렇죠. 이 수첩에다가 예. 예, 지금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글씨도 함께 어떤 분이 쓰셨는지. 방명록 예. 같은 거 일종의 그분은 약자는 열자다. 예. 김준엽 씨죠? 선생님이- 네네. 김준엽. 고대 총장 김준엽 아. 그 선생님 쓰신 거예요. 그 지사님이. 예. 약해지면 안 된다. 네. 약자는 약한 자는 아주 저기 우열 아래로 내려 떨어진 사람이죠. 열자. 네. 그러니까 약해지지 말고 네.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라는 네, 의지를 담았네요. 또 한 분을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장준하 선생님. 장준하 그분. 아. 그분이 어떻게 의문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네. 예. 그분이 이제 신은 힘, 예. 믿음은 저기 힘이다. 예. 네. 그거를 썼어요. 예. 평분가 어디 거기. 예, 믿어야 한다. 우리는 예.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는 것이 힘이다. 우리 독립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하고 네.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한다. 예. 아, 장준하 선생님이 남기신 글을 또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니, 외에도 예. 여러분들의 글씨가 담겨 있는데요. 네, 그러게요. 여러분 저희가 거기 좀- 있는 분들이 예. 이제 써주신 거예요. 하나 한 번씩. 그러게요. 야. 아유, 이러고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이상우 씨? 아, 너무 다- 신기해요. 다 돌아가셨네. 이게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될 물건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지사님이 이런 그걸 갖고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네. 몰랐나 봐요. 다들 몰랐죠. 실이. 어우, 제가 감히 넘기는 손이 죄송스럽고 떨릴 네. 정도입니다. 내용들이 극기, 충절, 예. 뭐 언행일치, 예. 노력 그런 예. 말씀들이 써 있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시에 독립군 청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네. 살아갔는지를 그렇죠. 그런 이 수첩을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짐작할 수 쓰신 있을 것 거예요. 같습니다. 근데 글씨 그 쓰신 걸 보면 이제 대충 그분의 성품도 알 수 있는데 힘찬 글씨로. 예. 당시 기억하는 독립군 청년들, 오빠들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네, 다 건실하고 아주 충실하죠. 건실하고. 그러게요. 오늘날 청년들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뵌 적이 없으니. 예. 그분들은 오직 나라를 생각해서 몸을 헌신한 거죠. 그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여러분께서는 여성 독립 운동가로 지금 4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인 오희옥 지사님과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물론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지사로
표창을 받으셨지만 이 증명해내기가 정말 어려우셨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5년 전에 그때 이제 서류를 제출했는데 뭐 자료가 불충분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다가 이제 그때 김신 장군 그분께서도 그때 이제 대만 가서 우리가 저기 배급살 타먹는 그 증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니까 그저서야 이제 자료를 된 거예요. 그래서 90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받았죠. 그러면은 할아버님부터 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신 건가요? 아니요, 할아버지는 형무소에서 그 증명이 있었는데 왜 저 일반군이 후퇴할 때 형무소에 저 서류 다 태웠어요. 그 중에 우리 할아버지 것이 있어. 네. 지방에는 어디나 그런 거 하나도 있으면 될 건데 그래서 수원을 못 탔어요. 기록이 자료가 없습니다. 남아있죠. 예, 지금 8년을 그렇게 하고선 수원을 못 탔어요. 아주 돌아가신 혼이라도 참. 그러면 억울하죠. 아버지께서는 서훈 받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받으시고 아버지 거만. 예. 예. 내가 생각해 왜 할아버지 건 안 했나 했더니 아버지도 그 자리가 없으면 못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언니와 형부. 네, 그때는 아버지가 최초 심사위원이래. 그래서 그냥 우리 형부 언니 그렇게 어머님도. 어머니하고 초대도 해야죠. 아유 하면 남들이 욕한다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실인데 겸손해지게. 그래서 그냥 어머니하고 나는 몇십 년 후에 이제 탄 거예요. 그때 당연히 그러시죠. 62년인가 65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이제 나는 90년, 한 30년 뒤에 그죠. 어머니는 또 95년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 네, 애족정을 했어요. 아니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거죠. 이게 무슨 혜택을 받네 안 받는 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또 학교 근무해서 네. 아이고 학교 월급 가지고 우리 세 자매 키우자 하고서 생각질 않았죠. 예, 교직에 계셨습니다. 예, 젊은 교직에서 시절. 그래서 정년 투임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91년에. 예. 사실 90년대까지 이런 일들이 미뤄졌다는 게 참 죄송스러울 따름이고요. 뒤늦게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지사님 뵈시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러 말씀 드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네, 티버스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살의 소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용기의 원천은 무엇이었는지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셨는지. 네.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자라고 하니까 어른들, 저 부모님, 어머님도 다 그런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오직 나라를 찾아야 했다 하고서 저도 따라서 이제 한 거요. 예, 나라 없는 사람은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다들 옵션이고 우리 보고 망국러라 하고 왕고루 또高丽棒子 고려 방즈 그거다 이제 고려의 노예라는 거죠. 망국러는 나라 없는 노예라고. 아유. 그런 애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 막 그냥 싸우고 이들 막 다투고 그냥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소리 들어요. 애초에 가족이 독립운동을 하러 가셨고 예. 또 나라 없는 서름을 타국에서 살다 보니 더욱더 느끼셨고 몸소 느끼셨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립운동 하실 수밖에 없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처했을 때마다 어떠한 생각으로 이겨내셨나요? 예, 죽음의 문턱.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예. 그래도 모든 걸 막 참고 막 하고선 그 슬기로운 무슨 뭐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선친 아버님께서 네. 모진 고문에 시달리면서 살아남으셨던 그 힘을 여쭤보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겨내셨답니까, 아버님께서는 그 모진 고문을? 아버님께서는 뭐 그 경을 다 받고선 3년 있다가 다 죽었대요. 돌아가실 때. 예. 그래서 갖다 벌판에다 버렸는데 어떻게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건너편에 오목살이 집에 한 채 있대요. 그걸로 어떻게 겨가서 중국 사람 오목살이래.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살려서 또 만주로 아버지가 또 만주 독립군을 가신 거예요. 네. 중국 사람들은 아주 한 번 지나면 아주
끝까지 친해져요. 아주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으셨네요. 좀 이상호 씨,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 모르고 지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오늘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입증을 해야 되고 예전에 그 나라 위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특히 이제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내온 이 세월이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요. 예. 또 한편 고민정 아나운서 여성으로서 좀 긍지도 생기죠, 더. 네,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사실 저는 그 영화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전지현 씨가 앉아있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런 지사님의 후손이라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 막 울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감격스러워가지고. 맞습니다. 그 이번 영화를 통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이 이제 그나마 젊은 세대들이 좀 알게 됐을 텐데요. 네. 그런 역사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게 많이 아쉬우시죠? 예, 그렇죠. 그런 영화를 많이 상영해야 돼요. 그래 이제 후배들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도 저럴 때는 용감히 싸워했다. 예, 그런 마음. 끝으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예. 그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해서 모든 일을 하면 그것이 성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결해서 우리나라 앞에 무슨 일을 당하면 그저 단결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할 수가 있죠. 아, 저는 정말 뭐 힘을 내라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단결해야 돼요. 예, 단결하라. 네. 지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분열이 없고. 저희가 예,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도 건강하시고요. 네. 또 지금 생존해 계시다고 하는 다른 세 분의 지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하고 우리 모든 독립운동을 해주셨던 선조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